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작가 홍유진입니다. 오늘은 여행 작가 되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행가와 여행 작가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여행가는 어떤 분들이 여행가예요? 우리 모두가 여행가죠.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즐기고 여행의 경험을 넓히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행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행 작가는 어떤 사람을 여행 작가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책을 쓴 사람, 여행 작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잡지에서 글을 막 봤어요. 그거 누가 썼겠어요? 여행 작가가 씁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여행 코디네이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여행 작가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듯 여행 작가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글을 쓰는 일이에요.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그래서 여행을 기록의 형태로 남기는 사람을 여행 작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여행 작가는 글을 쓰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일단 써라. 글로 먼저 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많이 가시면 어때요? 내가 사진도 찍고 막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추억도 쌓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럼 일련의 모든 경험들을 내가 글로 써보는 거예요. 매일 여행 가서 일기를 써봅시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공유할 플랫폼을 만들자입니다. 내가 여행글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그걸 같이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 힘도 사실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작가로 인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여행을 기록한 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플랫폼은 어디에 있느냐?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블로그라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유튜브 채널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든지 괜찮아요. 내가 기록을 남겨두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상은 영상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얘기하지 여행 작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유튜브는 내가 나중에 책을 쓸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내가 현장의 그 경험들을 뜨거운 현지의 온도, 열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행복했던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을 감정을 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에게 알맞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중에서 가장 나에게 적합하다는 채널을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꼬박꼬박 글을 쓰시고 꼬박꼬박 글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일단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되게 뜬금없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처음에 글을 쓰고 블로그나 이런 다양한 SNS 채널로 나눈다는 거, 공유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진 않아요. 근데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죠. 한 편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편 정도는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중에 한 친구는 글을 굉장히 못 썼어요.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처음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거든요. 저한테 맨날 언니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저한테 질문을 했지만 그 친구는 결국 모 항공사의 기내지에 7번이나 수정고 또 7번이나 이제 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까였어요.
결국엔 까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필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봐야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막바로 상업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막바로 내가 쓴 글이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글, 대중들에게 유익한 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접점을 가진 글들을 써야 해요. 상업출판에서는 혹은 그러한 많은 출판계 또는 뭐 그런 기내지도 사실 출판 인쇄 쪽이잖아요. 내가 책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필력입니다. 그런데 필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도 그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까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행 작가 선후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려도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이고 계속 그 친구들이 혹은 주변에 조언해주신 분들이 조언해준 거를 내가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정을 하고 열심히 다시 계속 반복해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기회들이 하나둘씩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의 기회가 겨우 생긴 거가 있다면 굉장히 열심히 또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기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또 여러 권 쓰게 됐어요. 이번에 요거 쓰고 다음엔 요거 쓰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공동저술로 시작해서 지금은 혼자서 단행본을 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블로그 관리하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블로거들 굉장히 많죠. 블로거도 굉장히 많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남은 분들이 7.8기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기회를 그 사이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회라는 게 들어와요. 내가 88번 열심히 기회를 찾아서 88개의 여행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88번째 올리고 나서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여행작가 될 수 없겠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지만 내가 89번, 10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1번째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기회라도 괜찮아요. 그게 마중물이 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기회들이 찾아오게 돼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지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시는 거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